고등부 프로그램이 이번에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어. 근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방학이 되면 새 학기를 준비를 하거든.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 알고 있겠지만 촬영은 싹 다 항상 하고 있잖아. 당연히 고등부도 많이 하겠지. 고등부는 더 많이 해. 보충도 찍어. 왜냐하면은 그게 누군가가 또 필요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도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도 올라가 있는 형태들이 똑같이 다 가져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약간 다른 부분이 적용이 될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원래 지난 시간까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다 설명을 하나하나 했어. 필요했었고 사실. 근데 현 시점에서 2차 함수에 20개 정도에 관련된 유형인데 이거에 대한 세세한 2차 함수부터 설명을 꼭 해야 될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정말 최대한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좀 시간을 잡도록,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 일단.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분량은 진짜 그대로 꼭 가지고 가셔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안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현 단원이 뭐예요? 바로 2차 함수야. 근데 함수는 뭐야? 함수는 뭐야? 함수는 그래프야. 그래프는 근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좌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좌표를 이용해서 점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거야? 대입을 이용을 해줄 거야. 그래서 쌤은 이 말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함수는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문제인데 함수의 문제풀이 방식은 무조건 대입이 될 거예요. 오늘 보여주는 문항들도 꽤 어려운 문제들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싹 다 대입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 조금 어려울 뿐인 거지. 그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거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는 112쪽으로 넘어오셔서 이거 함수인 거 고르는 거 따로 들어가진 않고 885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뭐여야 돼? 0이 아니라는 게 깔려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됐죠? 자, 중요해. 봐봐.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뒤에부터 할게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 더하기 5x 제곱이 되겠고, 또 정리해주면 여기 ax 제곱 더하기 5x 제곱 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5의 x 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보이는 x제곱의 개수가 보일 거고 그 a 더하기 5가 어때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이게 중요해. 자, 봐봐. 여기서 봐봐.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수영이 특히 더 있어. 지금 준혁이도 마찬가지인 게 너 둘 다 좀 스타일 중에 비슷한 부분이 이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을 가르쳐준 대로 원한 대로 끝에까지 가지는 않는데 계산류가 빠른 친구들이 이 현상이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 내용은 이해가 됐지. 이건 이해가 돼야 문제를 푸니까. 근데 봤더니 그럼 계산하면은 a가 마이너스 5만 안 되면 되겠네? 끝.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은
식을 읽어서 연산을 끝에까지 가지고 가는 식을 토대로 하는 계산 문제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토대로. 근데 주어진 문제가 얘는 끝난 상태가 아니야. 우리가 수상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보면서 봤잖아. 내림차순 정리 같은 걸 하잖아. 정리가 다 안 됐는데 어떡해. 니네가 이제까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문제를 그냥 푸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서 무슨 상태를 만들어야 돼?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이 연습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필기 얘기를 하는 거야. 수현이는 그래도 쭉 그 사이에 또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거든. 계속 이 상태로 고등학교 과정에 넘어가서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지 혼자 사라져. 정답이 나왔는데 어떡해. 이런 느낌이고, 준혁이는 필기량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끝에까지 가지고 가야 돼. 아까 내가 비제곱 마이너스 4ac 그거 잡았던 것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끝까지 정리를 해줘야 돼. 됐죠? 요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단계야 일단. 자, 뭐 위쪽 확인하면서 정리할 문제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됐죠? 뭐 그거 단계 하고, 여기도 뭐 그냥 대입하는 문제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900번 900번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문제만 띡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은, 일단은 자 봐봐, 여기부터 팔 거야. 2차 함수는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거 그래프 생각하는 문제인가? 이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지. 됐지? 쌤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다 그런 얘기들을 해. 고등학교 1, 2, 3학년, 뭐 대학교 1학년까지 야, 네 공부를 다시 한다면 언제로 갈까? 후회되는 게 언제야? 다 물으면 다 1학년이거든? 중3 때가 후회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없어. 근데 다 그러더라고. 고1 때부터만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걔네들은 그게 따라가기 싫어서 안 따라갔겠어? 어려웠어, 처음부터. 이유는 뭐냐면은 중3 1학기 과정에서의 2차 함수를 탄탄히 하는 게 힘들었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쌤이 탄탄하다라고 하는 개념의 느낌을 그래프를 정말 많이 그려봤으면 좋겠다로 정의하고 싶어. 봐봐, 문제에서 뭐래? 물론 문제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X축에 서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X축의 대칭이래.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야 대칭이고 뭐고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기억 그려볼까요? 꼭지점이 몇 콤마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꼭지점이 몇 콤마면? 일단 0,0. 됐죠? 그럼 꼭지점이 0, 여기 있네. x제곱의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근데 여기서 봐봐, 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지. 틀리고 리커버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다시 복구를 시키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그 복구 타이밍에 뭐가 있어야 돼? 지금 수현이 한 것처럼 위로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 추상적으로 그 그래프의 모양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양이 나오고 대답이 나와야 돼. 모양이 나온 상태를 가지고서 위로 볼록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지,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림을 안 내고 대답으로 다이렉트로 꽂히니까 문제라는 거야. 자, 봐봐. 대답 잘못된 거 잘 됐어. 잘 봐봐. 얘를 봤을 때 이 느낌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서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 근데 의식적으로 그러면 나는 솔직히 지금 하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금방금방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녀석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그래프로 넘어갔다가 오는 작업을 하다가 얘가 빨라지는 것 뿐인 거야. 약간 잔상 느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뭐 뇌과학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표현들에서 그런 걸 봤어. 뇌는 부정어 입력을 못한대.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봐 하면은 핑크만 들어도 핑크색, 코끼리만 들어도 이미 결합돼 있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나무 같은 게 빼곡히 있는 그런 이제 설산에 스키 선수들이 막 나무를 막 요리조리 피하잖아. 보면은 나무를 어떻게 저걸 다 피하면서 가지 하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가야 하는 길만 보고 간대. 우리가 사람이 엄청 많은 데를 막 빠져나가려 막 이렇게 막 빠져나가. 근데 그걸 사람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피하는 게 아니잖아.
딱 그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해가지고 좀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래프를 좀 많이 생각하고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그렸으면 좋겠어. 이게 딱 1단계거든. 첫 번째 단계. 왜냐면은 그림이 있어야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래야 대입을 할 게 나오거든. 근데 그 대입하는 작업은 좀 이따가 쌤이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됐고요. 됐죠? 이렇게 나왔어.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어때? 꼭지점 몇 콤마면? 0,0이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야. 근데 절대값을 봤더니 어때? 기억보다 커 작아? 작으니까 더 넓어져 좁아져? 부르고 얘기하고 있어. 넓어져. 됐죠? 폭이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 좁아지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됐죠? 이번엔 디귿입니다. 꼭지점 몇 콤마 몇? 0,0인 상태고 3분의 4니까 아까보다는 조금은 더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그려보면은 점점 느껴요. 결국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고 하면은 꼭지점은 동일한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부호만 반대여야 되니까 결국은 기역과 미음의 형태, 그리고 하나 더 마이너스 3분의 4와 3분의 4 디귿과 비읍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죠? 위쪽에는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X축 대칭이면은 Y의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써있거든. 근데 이런 걸 쓰는 형태를,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솔직히 선행 형태에서 완전히 탄탄히 잡혔을 때 그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그런 거에 뭐 머뭇거리지 말고 아는 단어로 정리해. 우리 겨울방학에 특강 들어갔을 때도 쌤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현 특강에서의 시점은 뭔가 스킬업이 아니라 지금 여름방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내가 고등학교 걸 보면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 그래야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그 남은 갭을 메우는 건 어차피 암기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 시험 대비를 들어가기 이전에 딱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냥 문제를 읽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 소위 얘기하는 객관화지, 객관화. 그래야 뭘 더 해주든 뭘 더 주든 할 거 아니야.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이런 거야. 숙제를 안 해오는 거. 그 형태가 진짜 무서운 거야.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없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돼. 높은 확률로 안 되겠지. 응? 안 되겠지. 그렇다고 처음부터 또 해? 그것도 웃긴 거고. 그런 상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나와져 있는 요식 상태가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될 것이고, 일단은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왔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 그래프를 그려줘. 꼭지점은 0,0. 뒤쪽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위로 볼록인 포물선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쫓아가 볼까요?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이었어요? 0,0이었죠. 그리고 꼭지점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를 이용을 해서 축의 방정식을 잡아줄 수 있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됐죠?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대칭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 직접 그려서 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지? 그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좌표 평면을 그려서 조금 더 깔끔하고 다 정확하게 그리는 형태가 딱 두 가지 문항이야. 대칭, 그리고 하나가 몇 사분면을 지난다. 이 두 가지는 그려줘야 돼, 항상. 됐죠? 자, 다시 y는 3x 제곱 그래프와 y는 3x 제곱 그래프는 똑같이 꼭지점이 0,0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겠고, y축 대칭이 아니라 둘은 x축 대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틀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4번은 1,-3을 지난데 지나면 뭐 하기로 했어? 대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x자리에다가 1,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도 다시 똑같이 꼭지점 0,0인 상태에서 위로 볼록이고 y축을 축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겠죠. 됐죠? 당연한 얘기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끝에까지 점검했으면 좋겠고, 항상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생각해봐. 어차피 그래봐야 니네보다 고등학생이 한 학년 높은 거고, 그리고 한 학년 더 높은 게 고2인 거잖아. 고2 정도만 돼도 고3들의 느낌이 나거든. 물론 이제 고3과 또 달라, 느낌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르다고 하지만 니네랑 해봐야 1, 2년 차이밖에 안 나, 사실상. 그런데 얼마나 수학적 실력이 늘어봐야 얼마나 늘었겠냐, 솔직히.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보다 수학적인 기술은 그렇게까지 다양하고 많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3, 40% 엄청 높은 비율이지,를 차지하는 기술이 딱 하나가 바로 그래프를 토대로 정리를 하는 방금 보여준 대입의 이야기야. 근데 대입을 보려면 우리는 일단 점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점을 못 볼 수가 없어. 이 문제에서 이 점이 중요할까? 누가 봐도 안 그래 보이지 않니? 그지? 누가 봐도 이 점을 중요하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 않아? 그럼 이 점이 중요할까? 이게 뭔데 이게? 그치? 중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쌤이 찾아볼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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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점? 그럼 한 2점? 요 정도 아닐까? 얘는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울 것 같고, 아무런 표기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다 잡은 거야? 일단은 여기에 꼭지점이라고 하는 원점을 똑 하고 반으로 극으로 찌르고 넘어갔으니까, 꼭지점이었으니까 선택을 했어. 충분히 일리 있지? 그치? 얘는 어때? 얘는 그냥 뭐가 나왔어? 이 점에 뭐가 나왔어? X 좌표와 Y 좌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뽑았어. 누가 봐도 중요해 보이지 않아? 그치? 그리고 얘는 그럼 굳이 왜 뽑은 거야? 이 X 좌표를 표시하려면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여기가 2라고 써 있으니까 읽은 것 뿐인 거야. 마찬가지 여기도. 그럼 얘는 왜 뽑았는지 좀 보이지 않아? Y좌표가 반대쪽으로 연결돼서. 근데 좀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 그지? 그리고 얘는 왜 뽑았어? 여기 좌우 대칭이길래 그냥 뽑은 거야. 실제 이 6개를 가지고 한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 시험 문제에 서술형 문제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 주관식으로 이렇게 쭉 길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설까지 맞아야지 선생님들이 이제 배점을 주는 거야. 그걸 이제 총 한 15점에서 20점 정도를 줬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을 풀고서 그 해설을 해서 하는 거야.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냥 단답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객관식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던 친구도 아니야. 여기 만년고 친구였는데 얘가 점수가 솔직히 맨날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 근데 이 친구도 그때 당시에 내 기억에는 대충 한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60점 중반 정도 맨날 맞던 친구였는데 우리 시험 끝나면 상담을 하잖아.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몇 점 맞았어 하니까 80점을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놀랐지? 왜? 얘가 잘 볼 수가 없거든. 공부를 그렇게 개똥으로 했는데.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 수업은 열심히 들어. 근데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숙제도 좀 필요하고 뭣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돼 있었던 거지. 근데 몰랐잖아. 거의 한 15점이. 근데 그 15점이 왜 올랐냐면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웃겨서 물어본 거지. 야, 너 왜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어? 이렇게 한 거야. 나도 지금 비슷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봤네 이런 것도 아니야. 의심이 되는 거야. 뭐 저긴 아닐 테니까, 뭐 컨닝하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잖아. 찍은 게 많이 맞았거나, 그치? 그래서 의외에서 물어보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웃겼대. 왜냐면은 시험장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함수가 나오면은 점 얘기가 나올 거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점이 이거밖에 없더래.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그래서 이 점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다음 선택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쌤이 이 문제를 토대로 설명을 해볼게. 쌤이 분명히 여러 포물선 중에 이렇게 꼭지점부터 시작하는 상태가 나오면은 무조건 y는 ax 제곱으로 잡으라고 했고 외우게 시켰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지고 왔어.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무너지는데, 근데 보면은 분명히 점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남아서 봤더니 점이 하나 있더래. 응? 그럼 어떡해? 이 점을 가지고 놀아? 뭐해? 대입을 한 거지. 얘가 2,-3이었고. 그래서 대입을 했대. 자기는 왜 대입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나온 게 있을 거고 그걸 대입을 하라고 해서 그냥 대입을 한 거야. 그럼 4a는 마삼이 됐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됐지. 그리고 문제를 한 번 더 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을 냈는데 맞았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풀리나 해봤더니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리더래. 그러니까 입력된 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왔을 때 뭐 지난다고 하면은 대입,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한다고 하면은 연립. 그냥 이것뿐이었던 건데 그냥 그것만 똑같이 실행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쌤이 맨날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은 나중에 1학년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한다는 거지.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응? 좀 헛소리를 좀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는 기본 유형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기본 유형은 됐고 뭐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고 y는 ax제곱 정리한 다음에 결국은 어떤 점이 있을 거야. 대입을 하라고. 됐죠? 됐죠? 이게 1단계라고 했어. 다시 가볼게요. 수연이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식 바꾸는 건 괜찮을까? 아, 맞아요. 준혁이 괜찮을까? 됐어?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냥 써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자고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뒤쪽에 문제를 더 읽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지시사항을 하나 더 넣어볼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약간 분석적으로 움직여볼까? 기말고사 형태가 어차피 2차 방정식이랑 함수잖아.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24문제가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12문제 정도가 뭐 나올까? 방정식이 나오겠지. 12문제 정도가 함수를 내지 않겠어? 큰 이변이 있지 않은 한은 방정식이 2문제, 얘가 22문제가 나올 리는 거의 없지 않을까? 높은 확률로 반반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치? 근데 함수가 만약에 12문제였다고 해봐. 근데 2차 함수에 대한 구조가 표준형 상태로 정리가 되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꼴이거나 다음 시간에 나가는 표준형을 정리하는 꼴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면 반절은 표준형으로 정리되는 꼴이겠고 반절은 정리가 안 되는 꼴이겠지. 그치? 그렇겠지 아마도. 그러면은 6문제가 표준형의 형태라고 하면은 꼭지점이 뭐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사실상 오픈되어 있는 문제가 한 2, 3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나머지 3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비를 하자는 거야. 자, 갑니다. 자꾸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면은 저 X축 대칭인 줄 알았어.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인 줄 알았어요. Y축의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헷갈렸어. 이게 진짜 멍청한 짓이야. 왜냐면은 우리는 반복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 또 이 문항들을. 근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이 문제들 문제 자체가 어차피 Y축으로 내는 문제가 있고 X축으로 내는 문제가 있고 거기 X, Y 빼고는 다르잖아.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풀어야 되냐면은 여기를 대충 보고 여기를 엄청 신경 써서 봐야 돼. 근데 대부분 반대로 본단 말이야. X만 보고 풀려고 해. Y만 보고 풀려고 해. 근데 문제는 여기도 X, Y가 있거든. 이런 것들까지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한 번도 실수가 나와서는 안 돼. 우리는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Y축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냥 붙이기로 했죠. 만약에 이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였으면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 Y는 3하고 괄호 X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었겠지. 준영이 괜찮아? 요거 바꾸는 것까지 괜찮아?
됐어요? 그래서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5니까 3 해서 x 빼기 5의 제곱. 아, 쌤, 저 이거 잘못 봤어요. 잘못 봤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원래부터 빼 부호를 바꿔서 붙이기로 했으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동한 만큼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됐죠? y, a를 지나니까 대입하는 문제로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이때 915번입니다. 이 915번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함수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를 했단 얘기야. 나오는 형태들도 거의 비스무리해. 그러니까 이번 시험 하면서 현 시점 지금 5월 넷째 주인데 이건 몇째 주게? 어? 그럼 이건 첫째 주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무조건 하루만 있어도 첫째 주로 칠까? 좀 이상하지 않아? 첫째 주 한 다음에 바로 다음날 둘째 주야? 그러니까 주차라고 따지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아? 쌤 기억이 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건 1주차로 포함을 하고 목요일 이상 금요일부터 있는 거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정의가 그렇던데? 정확하진 않아. 나도 목요일부터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주차인 거고 얘는 그냥 여기는 아닌 거야. 그냥 6월 1일인 거지. 아무튼 현재 날짜 요주인데 우리 지금 요번 주면 진도가 또 끝나. 그럼 이제 문제풀이 모드로 일단 전향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 물고 들어갈 건데 속도 조금 낼 거거든 이때부터. 왜냐면은 빨리 종료해야 기출만 진짜 토할 때까지 한번 봐보려고 해 지금.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 시점에도 보면은 뭐 다 안 되고 있진 않을 거라 생각은 하고. 뭐야? 꼭지점 일단 몇 콤마 몇이야? 0,2야. 그러니까 틀린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근데 꼭지점에서 우리가 뭘 하나를 뺄 수 있다고 했어? 추계방정식. 그러니까 추계방정식 x는 0은 다시 연타로 나와야 되니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3번 잠깐 킵. 4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어요.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뒤에다가 붙이기로 했죠. 붙이면 얘가 되는 거 맞으니까 여기도 맞다는 걸 볼 수 있겠죠. 5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대. 폭이 좁은지는 어떻게 알아? 그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대답들이 다 나와야 돼. 우리는 몇 개 안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전 걸로 다시 가볼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대답 너무 잘 해주고 있거든. 왜냐면 2차 함수는 단원 자체가 반절이 똑같은 단원이야. 그걸 2번을 하는데 지금 이게 2번째니까 3, 4번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맞는 거야. 반면에 2차 방정식도 그래? 2차 방정식은 안 그래.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어려워해. 그러니까 막 근의 개수를 물어본다거나 판별식을 쓴다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우리 얼마 전에 했던 한근이 알파일 때 대입해서 분수꼴로 바꾼다거나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연습이 조금 더 안 돼 있다는 거지 결국은. 그걸 쫓아가는 게 필요하고. 됐죠? 자, 대답 너무 잘해줬어요. 절대값의 x제곱의 절대값 x제곱의 개수가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했으니까 크니까 좁아지는 거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이때 3번입니다. 3번이야. 현 그래프는 무슨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로 볼록인 상태야. 그리고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인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바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현 시점에서는 x는 0이라고 나와 있고요. 됐지? 근데 지금 x는 0이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을 그려주는 작업은 꼭지점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미 x제곱의 개수의 부호는 보고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아도 바로 도착할 수 있겠지. 그치? 이때 됐지? 이때 지금 이 빨간색 영역은 x가 0이라는 선보다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를 x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100% 출제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보는 함수가 포함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모든 시험지에 다 이 문제가 있어. 우리 시험 볼 때마다도 확인해봐도 돼. 맨날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맞춰야 돼. 갑니다. 그럼 이 파란색은 x는 0이라고 하는 선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x가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죠? 자, 문제로 다시 되돌아왔더니 뭐래?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좀 더 땡겨서 써볼게요. x의 값이 증가하면 무슨 뜻이야? 오른쪽 방향으로 그릴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라고. 그럼 아래는 뭐래? y 값이 증가. 뭐 한대? 올라간다. 근데 얘들아, x의 값이 감소하면은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그림 형태를 그려보면 포물선을 그릴 때 어차피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됐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의 값 증가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그릴 때 y 값도 증가하니까 올라가냐고 얘기를 하고, 분명히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먼저인 게 맞잖아. 그럼 올라가냐고 얘기를 했는데 x는 여기라는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가 맞다고 할 수 있겠지. 됐어요? 야, 뭐가 하나 더 틀렸는데? 왜 틀렸어? 아, 말을 거꾸로 했네. 폭이 얘가 좁다고 한 줄 알았네. 얘보다 좁은 게 아니라 거짓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여기도 맞다고 할 수 있겠지. 이거 3번 다음 시간에 한번 업그레이드 할 거거든? 3번? 업그레이드가 한번 돼야 돼.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 하는 포인트가 고등학교 1학년 수상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공통수학 1으로 넘어갔을 때 생각보다 좀 키가 좀 되게 중요한 키로 바뀌어. 그래, 이게 좀 중요해져요. 됐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딱 어떤 상태야? 얘를 좀 이제 단어로 해석을 해보면, 꼭지점이 0,-5이고 3,13을 지나는 포물선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꼭지점이 0,-5라는 키워드를 우리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 y는 ax제곱 -5로 바꿀 수 있겠고, 됐지? 그리고 여기서 봐봐.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그냥 딱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 말을 이걸로 바꿔야 돼. 한글을 쓰라는 것보다도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문제는 얘를 한 다음에 검산 작업을 따로 하지는 않는다는 게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거기서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 지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많이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 부분이 받아들이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태로 그걸 또 반복하는 거야. 위아래로 옮겼다, 좌우로 옮겼다, 좌우 위아래 다 옮겼다. 그래서 끝난 상태에서 쭉 넘어올게요. 939번. 내가 실제로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나 볼게. 자, 간다.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4, 아래로 볼록 축. 됐지? 증가할 때 증가하니까 이쪽이 되겠네. 그러니까 x가 마사보다 클 때 끝. 요걸 가지고 가야 하거든,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들어서 가지고 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필요로 하는 것은 추계방정식을 토대로 크다 작다를 구분 짓는 거. 오케이? 그렇게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괜찮겠지? 주희 괜찮지? 문제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 현 문제에 지금 주어진 식 꼭지점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보이죠, 충분히. 그치? 문제될 거 없어 보이지? 넘어갈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오셔서 955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멈추도록 합시다. 풀 수 있어? 근데 멈출게. 봐봐. 기회는 더 있을 거야. 자, 내가 왜 여기서 멈추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대비했던 문제랑 다르지? 그치? 분명히 종류가 다르잖아. 근데 이게 같은 종류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돼. 그래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먹혀. 그게 필요하거든?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왜 같은 종류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2차 함수 문제 아니야? 그치? 함수 문제는 뭐라고 했어? 그래프 문제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프 문제는 결국 그래프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점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어? 좌표. 정확하게 어떻게? X 좌표와 Y 좌표로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점을 어떻게 만들 거라고 했어? 대입을 통해서 만들 거라고. 어떻게?
x에다가 대입을 하든가 y에다가 대입을 하든가 해서 대입을 하면서 간다는 거야. 쌤 얘기네.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응? 평행? 평행이 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우리는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 너희들이 못 푸는 이유. 우리 문제는 무슨 싸움이라고 여기 봐봐. 뭐야? 얘들아, 점 싸움이야 어차피. 지금 이제 이차 함수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돼. 다음 시간도 똑같은 내용밖에 안 해.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그 작업만 하면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점 싸움이라니까? 그치? 점 싸움이야. 점 D를 알아? 알면은 정답을 구했지. 이걸 알 수 있는 없을 거 아니야. 봐봐, 근데 점 C를 알아? 점 A를 알아? 알잖아. 0,10이라고. 점 B를 알아? 그렇지만 점 C는 어떤 정보도 모르겠지. 점 D도 모르는 거 맞지? 근데 점 A는 온전하게 알지. 근데 점 B는 다 모르는 건 아니지 않아? 뭐는 알아? Y 좌표를 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보여야 돼. 점 B는 Y는 3분의 1x 제곱 위의 점이고 Y 좌표가 어때? 10이야. 얘들아, Y 좌표가 10이라고. 좌표를 가지고 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 대입. 그럼 어떻게 대입하면 돼? Y 자리에 12를 대입하면 돼. 그럼 뭐가 나오겠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 6. 뭐가 나오는 거야? X좌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좀 깨닫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봐. 지금 우리는 y는 3분의 1x 제곱이라는 녀석에 y 자리에다가 12를 대입해서 x제곱이 36, 그래서 x를 6 또는 마이너스 6이라고 만들어 준 거잖아. 맞지? 근데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x가 6이라고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거고. 그치? 다시 봐봐. 함수는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프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점들이 있어. 티가 나. 근데 정보를 준 것도 있을 거야. 빨리빨리 받아들여. 그건 뭐 대입할 이유가 없잖아. 식이 온전하지 않으면 대입을 하겠지 또. 그치? 근데 온전하지 않은 식이 온전하다라고 하면은 점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진 점을 준다는 거야. X좌표만 주든가 Y좌표만 주든가. 근데 X좌표를 줬을 때 Y좌표를 구하는 건 그래도 할만하지 않아? 그런 느낌이지. 근데 문제는 뭐야? Y좌표가 주어졌을 때야. 근데 착각하는 거야. 둘 다 안 되고 있는 거야. 결국은.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야 돼, 중요한 거는.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입을 한다고 했잖아. 점을 만들기 위해. 대입하면 뭐가 돼? 이거 뭐야? 방정식이 돼. 그래서 방정식을 먼저 배우는 거야. 방정식을 먼저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방정식 형태가 정리가 되고 그대로. 됐죠? 그럼 B점이 뭐가 됐어? 6,12가 됐지. 됐지? 근데 지금 이 사각형 ABCD가 뭐래? ACBD가 DB가 평행사변형이래. 그럼 CD의 길이가 뭐야? 6이겠지. 그럼 이 반절이 몇이야? 3이겠지. 그럼 점 D의 무엇이? X좌표가 3인 거야. 뭐 해줘? 대입. 그럼 3, 3은 9 대입하면은 3,3이라는 점이 나오겠지. 됐어요? 보기만 해요.
잘 봐봐. 이번엔 하나도 안 줬어. 좌표가 아무것도 없거든 지금. 가볼게. 점 D와 점 A의 X좌표를 임의로 A라고 잡아볼게. 그러면은 점 A의 Y좌표는 뭐야? 잘 봐. 잘 봐. 니네 어디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있지. 쌤 말 맞지 않아? 맞지? 이게 잘못된 거야. 왜냐면 야 이걸 본다고 여기서 좌표가 나 몇 콤마 몇이야 이렇게 나오냐? 아니잖아. 어? 당연히 뭘 봐야 돼? 당연히 어디를 봐야 돼? 여기랑 여기를 보는 게 맞아. 근데 여기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잖아. A도 우리가 임의로 내가 잡은 거잖아. 그러면 뭐만 나온 거야? 좌표 하나만 주어진 거잖아. 뭐를 따라가야 돼? 대입을 따라가야 돼. 근데 이 점 이 녀석은 누구야? 뿅. 이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대입해야 돼. 어디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 대입하면 Y좌표가 뭐가 나와? A제곱이 나와줘. 됐죠? 됐어요? 한 번은 쉬워. 두 번째부터가 한 번이 어려워. 두 번째부터 쉬워. 점 D는 그럼 몇 콤마 몇이야? 몇 콤마 몇이야? A 콤마 4A 제곱이 되겠지. 그럼 점 C는 몇 콤마 몇일까? 그래. X는 모르지만 Y좌표가 어차피 얘랑 동일하니까 4A 제곱 아니야? 근데 Y 좌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뭐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어? 대입.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Y는 X제곱에 어디 자리에다가? 어허.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X가 뭐여야 돼? 2A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A, 4A 제곱인 거야. 어렵지? 괜히 내가 해준 게 아닌 것 같지? 숙제 이번에 들어올 때 977도 신경 써서 해오고 질문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977번은 좀 신경 써서 같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숙제 어디까지? 숙제는 그대로 똑같아. 숙제는 다르게 할 이유 없어. 957까지 똑같아요. 됐지? 고생하셨습니다.